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5, 60대 쇼컷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5, 6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젊은 층과는 다르게 이제 중년층 경우에는 탑 라인 쪽에 많은 볼륨을 요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무거워 라고 하시는 부분의 대부분이 이 언더 쪽 구간을 지칭하게 되죠. 그래서 언더 구간 쪽을 가볍게 조금 짧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밑단으로 올라갈수록 미들과 오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웨이트, 볼륨을 최대치까지 만들 수 있는 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커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트 시작 전 파팅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얼굴 정중앙에서 네이프 라인까지 그대로 두상을 5대5. 탑라인에서 마찬가지 앞쪽과 뒤쪽을 구분하는 이어 투 이어, 그리고 뒷라인, 언더, 미들, 오버 이렇게 세 구역으로 파팅을 나누어 두었고요. 지금부터는 언더 구간의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선에서 가이드 패널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오늘의 길이 가이드는 5cm. 이때 길이 가이드는 늘 언더 구간에서 가장 상단 쪽에 있는 이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cm 각도 70도 베이스, 온 베이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중선 5cm 길이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요. 면회각 90에서 20도 낮춘 70도. 그대로 온 베이스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늘 각도를 부여했을 때 직각을 만드는 핑거 포지션에서 보시게 되면 70도라는 각도를 잡은 상태에서 네이프 구간으로 어때요? 핑거 포지션이 약간의 사선을 그리면서 하단 쪽을 짧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핑거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왜? 네이프 구간의 길이감은 우리에게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직각보다는 네이프 구간으로 갈수록 짧아질 수 있도록 핑거 포지션의 기울기 또한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 커트가 끝난 후에는 호리존탈로 잡으셔서 혹시라도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 있다면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어때요? 이제 반대편으로 한 번 더 사선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튀어나와 있는 나의 핑거 포지션이 미처 닿지 못했던 구간 연결, 그리고 또한 윗선 커트, 그리고 네이프 구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베이스를 정중앙에서 바깥으로 이동했다면 체킹 시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온베이스,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온베이스 각도 70도. 자, 길이 가이드 5cm요. 다시 호리존탈 70도 라인으로 잡아서 라운드 형태 가지고 있는지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70도의 온베이스. 밑줄 자르지 못한 구간. 정중선까지 다 들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좌우의 길이를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더 구간의 커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미들 구간 커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미들 구간 정중선에서 가이드 패널. 자, 디스커넥션을 넣을 거고요. 하단 쪽 길이보다 1cm 길게 잡은 각도는 90도, 그리고 베이스는 온베이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각도 라인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상단 쪽 가이드 직각 90도, 그리고 커트 하시기 전 하단 쪽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 각도를 가늠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커트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언더 구간에 보시면 이 길이 가이드에서 1cm 길게, 자, 각도 90도 그대로 커트. 자, 그대로 온베이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요. 가이드에 맞추어서 그 전 가이드 확인, 각도 확인. 다시 호리존탈 이용해서 체킹해 주셔야겠죠? 자, 지금과 같이 라운드의 형태 가지게 되었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겁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이 라운드의 역할, 그리고 좌우의 길이 체크. 이렇게 해서 좌우까지 미들라인의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쪽 미들 사이드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쪽 미들 사이드 디자인, 뒤쪽 백쪽 구간에서 내가 커트해 놓았던 이 패널을 가이드로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 구간은 언더 구간이 되겠죠? 늘 이어탑에서 뒤로 1cm 그리고 밑으로 1cm 구간은 언더 구간. 그렇다면 그 윗선에 있는 구간이 곧 뒤쪽 백라인 쪽에서의 미들 구간. 첫 번째 길이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포지션의 기울기에 따라서 앞선 라인에 고객님이 얼굴 선상에서 어느 기울기 정도를 주었을 때 턱선 정도 혹은 턱선보다 윗선 라인이 이 핑거 포지션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앞선 구간, 뒤 미들 구간에서 사용했던 90도, 그리고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는 늘 스퀘어를 만들어 커트한다. 90도 핑거 포지션 확인. 자, 90도로 잡아서 패널 확인 시 지금과 같이 일자 굉장히 뾰족한 형태를 가지게 됐죠? 지금 반대편 이동해서 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마찬가지 뒷선 미들 구간 쪽에 있는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앞선 길이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고 각도를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각도 넣어주시기 전에 좌우 길이 가이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조금 길어서 한 번만 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90도 그리고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각도 확인해 주시고요. 베이스 잘 잡고 있는지 확인. 지금과 같이 스퀘어 일자 라인 다시 한번 상단 쪽 길이 가이드 체크. 이렇게 해서 미들 사이드까지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버 구간의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 구간 정중선 길이 가이드. 자, 미들과 연결되어지는 각도는 90도 베이스, 온 베이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핑거 포지션 즉각 확인하시고 커트. 체킹, 지금과 같이 라운드. 반대편 동일하게.
자, 이때 각도 위 오버 구간에서 미들과 연결되어지는 각도 확인하실 때 늘 하단 쪽 구역의 각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게 커트하시는 방법. 마찬가지 진과 같이 라운드. 자, 길이 체킹. 이제 우리 앞쪽 오버사이드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오버사이드 디자인 시작할게요. 뒤쪽 구간에 오버 구간에 있던 이 가이드를 통해서 앞선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를 만들어 자른다. 각도 90도. 교정 가이드 확인, 그리고 핑거 포지션 확인. 일자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뒷선에 있는 오버 구간의 가이드 패널 통해서 90도 베이스 사이드, 하단 구간에 있는 각도 확인. 일자 좌우의 밸런스 체크.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상단 쪽에 있는 모발이 떨어졌을 때 그 머무는 곳에 지금과 같이 굉장한 무게감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구간에 웨이트의 연결선상 마감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 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 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 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 컷 4회, 남성 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 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패턴 정중앙에서 두 삼각. 자, 이때 마감 패턴의 기준점은 늘 탑 라인에서 두피에 빗을 대셨을 때 그대로 직각. 자, 하단 쪽 짧은 구간이 아니라 짧은 구간 지나쳐서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
핑거 포지션과 두상 쪽에 있는 같은 선이 완성이 되었다면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베이스, 온 베이스가 되겠죠? 오버 구간에서는 우리는 늘 방사상 반대편 동일하게. 자, 뒤에 백쪽 구간의 오버 구간 커트 하실 때 앞쪽은 이어 투 이어로 나누어 주셔야겠죠? 우리가 각기 다른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리를 해 두시게 될 경우 온 베이스로 이동할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의 시작점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쪽 오버 사이드. 자, 오버 사이드는 사이드 베이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 뒷 라인은 온 베이스, 앞쪽 구간은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마감 패턴의 1번이 완성이 되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좌우에 우리 가이드 패널 잡아서 코너를 제거하는 밸런스를 확인하는 마감 패턴의 2번 진행해 보도록. 마감 패턴 2번 좌우의 밸런스. 가르마 7대3 시작점 탑. 자, 스퀘어 라인으로 잡으시게 되면 좌우에 짧아져 있는 길이 중간에 지금과 같이 코너 정리. 자, 이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용했던 베이스 앞쪽 오버사이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죠. 옆선에서의 스퀘어 라인을 그대로 올린다 생각하고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체킹. 탑 구간 쪽으로 잡아서 보셨을 때 지금과 같이 일자가 나와줘야만 되겠죠? 자, 일자 구간. 지금과 같이 일자. 자, 이렇게 해서 좌우의 밸런스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커트를 다 끝내놓고 난 후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센터 구간. 우리가 어때요? 뒷선, 사이드 포인트까지 가져가서 커트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겨온 거리만큼 길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마감 패턴의 3번을 진행하게 되죠. 자, 센터 나눠 주시고요. 사이드 포인트 라인 그대로 면회가 90 앞선으로 빗질 하셔서 보시게 되면 하단 쪽 짧은 구간이 보여져요. 그 구간에 맞추어서 어때요? 그대로 스퀘어로 커트해준다. 이때 센터보다 더 가도 안 되고 덜 가게 될 경우 짧아지고 길어지고 늘 센터 구간까지 가셔서 자, 하단 쪽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 확인하시고 그대로 커트. 자, 보시게 되면 자, 커트가 안 되어진 센터 구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처럼 훼손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나오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사이드 포인트 라인 앞선 면회가 90 그대로 짧아져 있는 구간 맞추어서 스퀘어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3번을 이용해서 센터 구간의 길이를 커트해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앞선에서 길이 가이드를 새롭게 봤다라는 것 같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가이드와 탑 라인의 기존 가이드 중간에는 늘 그렇죠.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센터 구간 그대로 두상각 90을 잡아서 보시게 되면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 있는 코너, 이 코너를 제거해주는 마감 패턴의 4번. 이렇게 해서 커트를 연결해 두었고요. 혹시라도 좌우에 연결선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라인 기점으로 한 패널씩만 더 센터 중앙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할 게 있다면 커트하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자, 마감 패턴의 5번, 반대편 마찬가지 마감 패턴의 6번 똑같이 센터 갖고 오셔서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손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커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드라이를 한 후에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정리와 질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라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강한 C커브 그리고 네이프는 조금 더 내추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질감 표현 및 그리고 햄라인 쪽 아웃라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라이까지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질감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처음 아웃라인과 연결선상 우리 커트 라인을 조금 부드럽게 호리존탈 이용하셔서 머리와 같은 방향
우리가 들었던 각도대로 버티컬 90도. 자, 우리가 모량 감소를 해줄 때조차도 우리 고객님의 가르마 비율에 따라서 자, 적은 구간은 적당히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간은 어때요? 모다발이 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관리하시기에도 크게 조금 손쉬운 머리는 아니시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르마 비율, 즉 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인은 조금 더 가볍게 적게 가지고 있는 구간과 비슷하게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주 타겟이 그렇다면 지금 모량을 많이 갖고 있는 우측 라인이 되겠죠? 슬라이스까지 필요한 구간부터 특히 이어 백쪽 구간은 어때요? 우리 고객님께서 귀 뒤를 넘기셨을 때도 너무나 많은 모량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앞선에서 깔끔했다가 갑자기 후두부 쪽에서 튀어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 뒤에 이어 백쪽 구간 또한 조금 가볍게 다른 구간보다도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길이를 꼽으시던 혹은 페이스라인 쪽으로 붙이시던 자, 늘 디자인은 상대적이라고 했죠? 어느 곳이 가벼우냐에 따라서 어느 곳의 볼륨이 더 많이 극대화되어 보인다. 그래서 즉 하단부를 우리가 가볍게 해서 최대한 우리 목선을 따라 흐르는 형태의 플랫형을 만들어 주시게 된다면 상단 쪽의 볼륨이 훨씬 더 극대화되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량이 감소가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앞머리 라인 구간, 우리 고객님께서 옆으로 넘기신 이 라인 구간이 좀 길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조금 길이 가이드를 또 잘라내고 좀 짧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나 길어져 있는 고객님의 앞머리 구간을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좌우의 밸런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고객님의 앞머리를 빗질했을 때 늘 앞머리가 좀 뜨는 경향도 있고 너무 힘이 없는 경향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너무 많은 모량을 남기시는 것보다는 첫 번째 가이드 패널은 자연스럽게 아웃라인이 되겠죠? 길이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가볍게 빗질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뜨는 머리, 그렇다면 머리의 방향대로
우리 고객님께서는 지금 옆으로 넘기고자 하세요. 그렇다면 가이드 패널을 가르마가 나누어지는 그 구간에서 먼저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조금 더 잘라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앞머리 구간이 많이 뜨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이드 패널을 한다고 해서 많은 텐션을 가하게 됐을 경우에 어떨까요? 놓게 되면 많이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 가볍게 빗질한 상태, 그리고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길이감을 먼저 설정. 자, 이제 정해져 있는 이 길이감을 통해서 길이를 컷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점차적으로 옆선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길어지는 형태를 봐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겠죠? 자, 이때 한 번에 또 너무 많은 양을 가져와서 커트하시는 것보다는 구역구역을 나누어서 커트해 주세요. 자, 가이드 패널로 가볍게 가지고 오셔서 핑거 포지션의 기울기를 지금처럼 길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 라인에서의 가이드 패널을 조금 더 옆선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좀 더 많이 길어지겠죠? 당겨오는 거리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연스럽게 핑거 포지션의 기울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이드에서 조금 옆선으로 가지고 가서 그 상태에서 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옆단 또 가지고 오시고, 자, 또 그 옆단.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가이드 패널 기점으로 점차 길어지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자, 이때 가이드 패널 라인에서 그대로 핑거 포지션에 의지하기보다 조금 더 옆선으로. 자, 이때 제가 핑거 포지션을 조금 더 당겨서 커트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의 어떤 작은 구역의 인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가이드로 계속 모발을 당겨옴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은 전체 디자인을 깨지 않으면서 부분적인 구간 디자인만 하겠다라는 의도와도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그 위에 단 마찬가지죠? 내가 잘라놓았던 구간으로 가지고 와서 커트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길이 가이드를 보았다라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길이 가이드와 기존 우리 가이드 선상에는 항상 어떤 게 존재해요? 맞아요.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자, 내가 잡았던 가이드 구간 선상으로 잡아서 보시면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 지금과 같이 코너. 그렇다면 이 코너 또한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어땠나요? 우리가 가이드 기점으로 당겨와서 커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다음 패널 또한 가이드 기점으로 가지고 와서 자를 게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반대편 동일하게 자, 없다면 안 자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우리 좀 더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서 늘 자, 가로선 가로선 다시 한번 세로선 자, 반대편 동일하게 자, 이때 조금 더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슬라이싱 이용해서 자, 늘 모발의 성질은 어때요?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긴 머리는 늘 짧은 머리를 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너무 안쪽 선이 아니라 하단선만, 모발의 흐름, 모류의 방향성만 조금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앞머리 라인의 디자인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뒤에 우리가 언더 구간에서 미들 구간으로 이동할 때 1cm라고 하는 디스커넥션을 넣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햄라인 구간에서 미들 구간이 좀 길어져 있는 구간이 존재하겠죠? 그 구간 아웃라인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들 구간과 언더 구간의 연결선상에서 미들 구간이 1cm 길게 커트가 되어 있다 보니 아웃라인이 되겠죠? 햄라인 구간 쪽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길어져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늘 나누었던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가 되겠죠. 그 라인, 즉 네이프 라인과 햄 라인을 연결하는 그 선상 안에 있는 이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구간을 사선으로 연결해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도 라인이 사선의 느낌이 부족하다면 마찬가지 사선을 이용해서 기존 가이드와 연결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우리가 새롭게 길이 가이드를 보았기 때문에 기존 가이드와 혹시라도 코너가 존재할 수 있겠죠? 내가 잡아놓았던 가이드 선상으로 그 다음 패널을 그대로 오프 더 베이스 형태로 가지고 와서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자, 이 방법 또한 어떤가요? 제가 새롭게 아웃라인이 되겠죠? 모든 페이스 라인, 즉 모발의 시작점은 길이를 담당하는 아웃라인이 돼요. 자, 그 아웃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선상을 봤다면 새롭게 내가 길이 가이드를 보았다는 얘기고 기존 가이드와 중간의 코너, 즉 혹시라도 길어져 있는 구간을 연결을 해주셔야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잡아놓은 이 가이드 선상으로 패널을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머지 쉐입은 손대지 않겠다라는 의미와도 같겠죠. 자, 그래서 있다면 자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연결선상 완성이 되었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자, 마찬가지 우리가 1cm 길게 놓았던 구간 늘 뒷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어 투 이어 구간 가시가 되겠죠. 그 구간 연결, 그리고 사선 부드럽지 않다면 한 번 더 연결. 그리고 그 다음 패널 혹시라도 코너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으로 빗질해서 가지고 오세요. 혹시라도 자를 게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좌우에 패널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네이프 라인 쪽에 이 길이 가이드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짧게 해줌으로 인해서 너무 목선을 답답하게 하는 이 구간을 조금 짧게 표현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아웃라인은 뭐예요? 0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늘 여성의 목선 경우 스퀘어로, 즉 네모를 만들어 잘라주시게 된다면 항상 햄라인 쪽 구간이 좀 길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빗질을 하건 드라이 선상을 하셨을 때도 라운드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설정했더니 또 무거워요. 자,
자, 늘 말씀드려요. 원랭스를 자르고 나면 늘 아웃라인이 무겁죠? 자, 그 원랭스라고 하는 무게감을 우리가 조금 더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층이 필요해요. 근데 네이프 구간만 우리는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핑거 포지션 하나 들어가서 다시 한번 튀어나와 있는 구간을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핑거 포지션 우리 1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게 돼요. 손가락 하나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트 라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커트 순서를 하나하나 또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커트는 우리가 중년 여성들의 쇼컷이다 보니 상단층에 지금과 같이 많은 층을 가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 언더 구간에서는 우리 길이 가이드, 즉 언더 구간의 가장 상단에 있는 이 패널의 길이 가이드 5cm, 그리고 온베이스 각도는 쇼컷의 기준각 70도를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온베이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늘 라운드의 효과를 본다. 왜? 두상을 따라 이동하며 같은 길이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5cm라고 하는 길이 가이드의 미들 구간을 연결하게 될 경우에 많이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cm를 좀 길게 만들었어요. 디스커넥션. 그래서 미들 구간의 길이 가이드는 6cm로 진행을 했어요. 6cm로 진행을 했고 베이스는 온베이스 그리고 각도는 90도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어 백쪽 구간에 가서 보시게 되면 언더 구간보다 조금 길어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죠. 자, 그 길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앞라인의 미들 사이드를 디자인하게 돼요. 자, 이때 뒷선 구간에서 마지막 커트해 놓았던 패널의 이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이 얼굴 선상에 어느 위치에 모발을 떨어뜨릴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핑거 포지션의 각도, 사선의 기울기 자체가 결정이 되겠죠. 우리 고객님 머리를 많이 길게 하고자 한다면 핑거를 많이 꺾어서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냥 뒷선과 원만한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부드러운 사선으로 혹은 일자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핑거 포지션을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왜? 뒷선은 지금과 같이 짧은 형태인데 앞머리 라인만 많이 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길이에 따라서 장르 또한 결정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결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주었던 90도, 자, 이때 핑거 포지션 늘 직각인지 확인해 주시고 항상 하단 쪽 구간에 이 각도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정확한 베이스를 위해서 늘 패널의 너비는 2cm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패널을 한 번에 잡으실 경우에 어때요? 좌우의 패널을 보시게 되면 모여있는 상태, 즉 어떤가요? 정중선은 짧게, 당겨온 거리만큼의 이 패널들은 길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패널은 2cm만 가지고 온다. 그리고 베이스, 사이드 늘 스퀘어를 만들어 잘라주겠다는 의도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패널 또한 길이 가이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호리존탈 형태로 잡았을 때 이것을 버티컬로 쪼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킹을 하셨을 때는 늘 일자를 만들고 있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좌우 패널을 진행했고요. 오버 구간 각도 90도, 미들과 연결되어지는 90도 라인. 뒷선은 우리 온베이스, 앞선은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는 늘 스퀘어를 만들어 커트하게 된다. 그래서 오버사이드까지 전체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형태 패턴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늘 두상의 뒤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늘 각도 편차 45도가 존재하게 돼요. 이 구간을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웨이트의 연결선상, 층의 연결선상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두상각의 90도. 두피 쪽에 빗을 대셔서 그대로 직각으로 들어서 스퀘어,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단 구간 쪽에 짧아져 있는 길이 가이드가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커트.
뒷선에서는 온베이스, 앞쪽 오버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베이스를 그대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1번이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좌우의 패널을 정확하게 잘랐는지 좀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중선을 우리가 7대3 정도의 비율로 나눈 상태에서 시작점 탑라인에서부터 그대로 스퀘어 라인으로 잡아서 좌우에 짧아져 있는 구간은 놔두신 채 중간에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버사이드 구간의 디자인 라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하게 돼요. 자, 옆선에서의 스퀘어 라인을 그대로 위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킹하실 때조차도 탑라인 구간을 해서 그대로 일자를 보고 있다면 내가 베이스를 굉장히 잘 계산해서 커트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2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센터 구간 쪽에서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앞선 라인을 어때요? 미드 사이드 구간까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스퀘어 라인을 만들어 커트했죠? 딸려온 거리만큼 앞 라인이 길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전체 형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선이 너무 길어요. 당연히 길겠죠. 가지고 가서 커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을 훼손시켜 줄 수 있는 마감 패턴의 3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드 포인트죠. 우리 M자 라인의 바로 밑에 있는 구간에 있는 그 구간과 앞쪽 라인의 센터 구간을 면회각 90도를 이용해서 정중앙까지 센터 구간까지 갖고 오셔서 사이드 포인트 라인에 있는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그대로 스퀘어로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M자 라인을 지나 존재하고 있는 이 센터 구간의 그 구간이 길어져 있던 구간이 훼손되어지면서 부드러운 연결선상이 완성이 된다. 좌우를 똑같이 진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3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중요한 거 새롭게 길이 가이드를 보았기 때문에 기존 가이드와 중간에 늘 그렇죠, 코너가 존재해요. 그래서 센터 구간에서 잡으셔서 두 삼각 90도로 잡으셔서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 있는 코너를 정리해 준다. 그리고 혹시라도 좌우의 패널 연결선상 긴 모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잡아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가지고 오셔서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좌우 패널을 마찬가지로 센터 구간으로 갖고 와서 연결해주는 마감 패턴의 5번과 6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커트를 잘 해내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무게감이 어느 곳에 쏠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라이를 했죠. 드라이 하신 후에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모발의 끝선 모류 방향대로 들어가서 커트선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새로 버티컬을 이용해서 내가 들었던 각도 90도 라인으로 다시 한번 무게감을 조절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틴닝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나 늘 우리 고객님께서 5대5의 비율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7대3 혹은 6대4라는 비율로 주시게 될 경우에 어때요? 모량이 많이 가 있는 쪽에 무게감이 많이 형성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무게감을 적정선 해결한 후에 이 비율에 맞춰서 무게감이 있는 구간 집중적으로 비율을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모량 감소의 타겟은 모량이 많은 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구간 쪽을 좀 집중적으로 가볍게 해보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늘 이어 백 구간, 우리 고객님께서 귀 뒤로 넘기시던 혹은 페이스 라인 쪽으로 얼굴을 내리시던 이 구간이 너무 뭉툭하게 확장감이 생겨져 있는 상태라면 부드러운 연결선상보다는 뒷선은 왠지 커 보이는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 백 구간 쪽 우리가 슬라이싱 혹은 틴닝을 이용해서, 자, 우리 경우에는 슬라이싱을 이용했어요. 가볍게 들어가서 안쪽만, 자, 가위 개폐는 늘상 해야 되겠죠. 슬라이싱 경우 개폐를 통해서 가볍게 뾰족한 느낌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가벼움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언더 구간에서 미들 구간을 1cm 길게 했어요. 당연히 햄라인 쪽에서 무언가 긴 모발이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 연결선상을 위해서
핀라인 쪽을 다시 한번 분리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있는 이어 투 이어를 나누는 기점으로 앞과 뒤를 한 번 더 분리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구간은 미들 구간, 즉 이어 백 쪽 구간에 있는 1cm 디스커넥션을 해두었던 길어져 있는 구간이 되겠죠? 딱 그 구간에 맞추어서 튀어나와 있는 라인을 커트, 그리고 하단 구간까지 혹시라도 선이 사선의 범주 내에서 벗어난 즉 커트선상에서 부드럽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사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혹시라도 위에 있는 패널과 연결되어지는 즉 길게 남아져 있는 모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사선을 만들어 놓은 이 구간으로 구간을 가이드로 해서 가지고 오셔서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죠? 좌우 패널 똑같이 진행을 해두었어요. 자, 그리고 앞머리 라인이 지금 길기 때문에 앞머리 라인도 조금 짧게 표현을 해보았죠? 자, 늘 우리가 커트 시작 전에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즉 센터 구간에서 좌측에서 1cm, 우측에서 1cm 가지고 가이드 패널, 길이 가이드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고객님은 지금과 같이 가르마의 비율 6대4 정도의 비율로 나누고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첫 시작점의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중선이 아니라 우리 고객님의 가르마 구간, 나누시는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한 번에 너무 지금과 같이 많은 패널을 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나누셔서 빗질을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 고객님의 모발이 앞쪽 라인에서 뜨는지 혹은 모류의 방향이 너무도 꺾여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뜨거나 꺾여 있는 경우에 시작점 구간에서 너무나 많은 텐션을 이용해서 당겨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어떤가요?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쫑긋하게 짧아지는 형태를 띠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터치하신 후에 그 구간에 맞추어서 텐션 주지 않고 길이 가이드만 먼저 설정. 자, 그리고 이 라인 가이드 길이감이 되겠죠? 이 라인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길게 가고자 하는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계속 라운드로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리만큼 길어져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을 나는 조금 더 많이 길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길이 가이드를 여기서 설정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더 옆선으로 가지고 와서 나머지 패널을 더 가지고 오시게 되면 어떤가요? 더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늘 아웃라인, 모든 모발의 시작점은 길이를 관여하게 돼요. 그 길이를 관여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느 기점에 가이드를 둘 것인지를 설정하시고 그 가이드 기점에서 길게 표현하고자 할 경우 가이드 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그러나 좀 더 많이 길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어때요? 조금 더 가지고 반대편으로 갖고 와서 가이드 패널을 나머지 패널을 그 위로 또 가지고 와서 자르시면 어때요? 당겨온 거리만큼 길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가이드 설정한 구간에 그 위 패널 혹시라도 커트할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를 게 있다면 잘라주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아웃라인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게감이 좀 형성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아웃라인을 가벼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길이감을 잘랐기 때문에 어때요? 커트 선상이 굉장히 딱딱하게 원랭스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원랭스에서 무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층을 사용하게 되죠. 마찬가지 지금처럼 무거운 구간에서 한 번의 튜닝보다는 미세한 단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앞선 구간에서 얼굴 선상에서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잡아놓았던 이 구간, 새로운 길이 가이드와 우리 기존 가이드 중간에 늘 뭐가 존재한다? 코너. 자, 가이드 기점 계속 가지고 와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기존 라인과 코너를 제거하실 때조차도 내가 가져갔던 그 구간만큼 가져가서 코너 제거. 마찬가지 그대로 또 가지고 가서 코너 제거.
그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4번 형태를 또다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쉐입은 우리가 손대지 않는 선상에서 길이감을 조금 줄여줬고, 그 길이감에 맞추어서 또한 기존에 있던 디자인 라인과 연결만 해서 전체적인 쉐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들. 자, 사이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늘 스퀘어, 네모를 만들어서 커트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언더 구간에서 쇼컷을 만들 때 늘 각도는 기준 각도 70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무언가 길게 나와져 있다면 한 번쯤은 페이스 라인 쪽을 열어서 보시면 늘 커트 선상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길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꼭 코너 포인트에 준한다. 꼭 잘못되어진 커트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도 확인하실 때, 자, 빗질 하신 상태에서 항상 하단 쪽 이 구간에 있는 각도를 측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구간에. 그리고 나의 핑거 포지션 늘 직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빗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베이스 그리고 원하는 길이감을 빗질이 들어가서 해오고, 제 핑거 포지션 어때요? 빗이 빠진 그 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눕게 되면 무게감이, 세워지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원하는 각도보다도 조금 더 플랫한 느낌, 층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된다는 것과 같겠죠.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 구간, 우리 고객님의 목선의 어떤 굵기와 형태에 따라서 혹은 제비추리에 따라서 길이감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뜨는 머리거나 제비추리 경우일 경우엔 너무 짧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늘 스퀘어 라인을 만들어서 커트해 주셔야만 햄라인 쪽 구간, 목선의 이 굴곡 라인에서 그나마도 긴 가이드를 가짐으로 인해서 라운드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길이 라인을 봤다라는 것은 아웃라인의 무게감이 또 형성이 되었다는 것과 같겠죠? 이때 무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핑거 하나를 넣으신 상태에서 패널을 잡아 다시 한번 스퀘어 커트. 항상 핑거 포지션 하나는 1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를 넣으셨을 땐 15도를 들게 되는 효과도 같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커트해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가벼운 느낌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얘 보이지 않을 선 정도로 미세하게 짧음을 부여해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은 길이를 남겨서 다운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운펌을 보통은 안 하시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코너 포인트와 어때요? 이어 탑 그리고 이어 백 포인트 구간